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샘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또 의지력이 워낙 똥망이기 때문에 네, 촬영한다 하다가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네,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뭔가 저도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저 마음을 다잡고, 제가 열심히 해야죠. 네, 제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PPT도 준비하고, 다른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좀 컨텐츠 좀 잘 본 다음에, 오늘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28년 된 구축 낙찰받고 전세로만 풀피 1000만원 세팅. 네. 요거 제가 컨텐츠 준비하다가 겨우 지금에서야 좀 촬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동안 좀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또 정부에서 또 저 같은 사람 또 못 살게 구시려고 저 같은 사람 이제 혼내주셔야죠. 그래서 대출 때문에 좀 제가 고생하고 있어서 요즘 컨텐츠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 28년 된 구축 아파트 좀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전세 세팅하는 이야기, 그리고 수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컨텐츠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재건축 이슈 없는 아파트, 과연 28년에 구축 가격이 오를지. 우리가 결국에는 이 경매를 하거나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유 자체가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오를 수 있는 아파트일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 28년이나 되면 정말 그 구축 중에서도 구축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에 이제 5층짜리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그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와서 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아파트는 재건축 이슈가 전혀 없는 정말 생구축, 심지어 15층 아파트입니다. 15층 아파트. 그래서 과연 그 재건축 이슈가 없는 28년 된 구축 가격이 오를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대답을 드리면, 첫 번째, 우선 싸게 사시면 됩니다. 싸게 사시면 되고, 두 번째, 나는 시세에 팔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거는 28년이나 됐는데 재건축 이슈도 없는 아파트에서 난 무조건 안 해, 이런 마인드보다는 무조건 싸게 사시면 시세가 차익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28년 된 아파트 그거 누가 들어가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주택이라든지 빌라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상품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주택이나 그 다음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나 자금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가시면 좋겠지만, 그 자금적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구축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주변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로면 거기에다가 더 힘들겠죠. 나홀로고 또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더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거나 또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근처에 있고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접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수요층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싸게만 매입한다면 나는 시세 차익을 발생시키고 또 전세를 세팅하는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선은 더 올라주면 땡큐인 겁니다. 더 올라주면 땡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싸게 사고 나는 시세에 팔고 나온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되, 그 와중에 시세 차이까지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네. 우선 세 번째, 이제 더 올라주면 땡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전세 세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빌라나 혹은 단독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존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에 대한 수요로 그쪽이 더 쏠리고, 또 신축이 입주가 많은 곳이라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살던 분들도 신축에 들어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이제 이런 구축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투자 시세 상승도 노릴 수 있고, 또 전월세 세팅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이거에 접근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싸게 사기 위해서 그런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혹은 뭐 금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이제 구축 아파트에 대한 편견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우선 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28년에 구축 아파트 전세 세팅이 될지 되게 의문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입자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궁금점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역시나 첫 번째 원칙은 싸면 된다. 네, 무조건 싸면 됩니다. 네, 싸면 들어오실 분 계세요. 네, 싸면 되고, 두 번째, 인테리어 해주면 들어오십니다. 인테리어 해드리면.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 세입자분하고 어떠한 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는 최대한 빨리 이 집을 전세를 빼고 싶다 하면은 뭐 지방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 만나 뵙고 풀견적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풀견적 받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투입되는 자금을 아끼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플러스 P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를 세팅하고 오히려 돈이 남는,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계속 돈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전세,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하는데 전세를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네. 뭐 이렇게 싹 다 고쳐지진 않지만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다. 네. 요런 인테리어 수준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틀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고. 요것도 세 번째가 요게 중요해요. 이제 입주 물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많다면 아무래도 우리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받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선택받을 확률이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제가 인테리어를 더 많이 해드려야지만 이 전세 세팅이 가능한 거고, 혹은 이제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입주 물량,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계속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없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전세 매물들을 한번 싹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또 제가 인테리어를 해드리는 그런
수준을 또 이제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입주 물량은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나랑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제일 적다면 전세를 세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요 세 가지 조건을 하시면 전세 세팅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크게 막 편견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 요게 이제 제가 낙찰받은 이제 집인데, 처참하죠. 네, 처참하고. 근데 요거 뭐 나름 또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또 요거 나름 또 이렇게 그 샤시는 또 하셨어요. 네, 전에 살던 분이. 그래서 요 샤시 비용 요건 좀 아낄 수 있었고, 베란다에 이제 벽면에 이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쓸어 있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모습의 아파트였고, 그다음에 꽃무늬 벽지, 네, 꽃무늬 벽지, 네, 그리고 네, 또 도배를 한지도 오래돼서 이렇게 거무튀튀하죠. 거무튀튀하고 요 LED 등도 네, 뚜껑이 없습니다. 예, 뚜껑 네, 뚜껑이 없는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맨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살짝 네, 멘붕이 왔지만 저 나름으로는 워낙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 네, 마지막에는 화장실하고 이제 주방인데, 싱크대도 나름 한번 리모델링을 했어요. 워낙 이 아파트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우리 나무 색깔 싱크대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 있었고, 화장실은 기본 상태 그대로의 화장실이었고요. 그래서 우선 집안 상태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서 이제 저는 어떤 거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빠르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최소한의 견적으로 어떤 인테리어를 할까를 견적을 뽑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선택한 거는 첫 번째 화장실, 네, 화장실. 그 다음에 도배장판, 네, 도배장판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네. 네, 그래서 도배장판. 그리고 저는 요 싱크대를 이제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입주 청소를 따로 불렀어요. 입주 청소를 아예 따로 불러서 찌든 때들 싹 벗길 수 있죠. 입주 청소 따로 불렀고, 그 다음에 LED 등으로 해서 총 한 LED 등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페인트 벗겨진 부분들, 그래서 페인트 이렇게 수리를 견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셀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하고요. 네. 등 갈거나 페인트 칠, 그리고 콘센트 교체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제가 일일이 업체를 다 견적을 받아보고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자, 요게 이제 인테리어가 끝난 다음에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콘센트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했고, 그다음에 도배장판은 업체를 불렀고요. 네, 그리고 요게 또 샤시를 원래 사시던 분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런 거 샤시가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요거 아까 꽃무늬 벽지 싹 다 지웠고요. 그리고 시커멓게 변해 있던 벽지들도 깔끔하게 싹 도배를 했고, 등도 제가 갈아 끼워 놨습니다. 네, 그리고 싱크대도 아까 굉장히 더러웠었는데 또 이렇게 청소 싹 하고 나니까 또 볼만하죠. 그리고 이 집은 좀 특이하게 쿡탑을 뽑아갔어요. 쿡탑을 뽑아가지고 네, 쿡탑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쿡탑 끼워 넣어놨고, 그 다음에 화장실, 네, 화장실은 제가 좋은 거 해드렸어요. 네, 좋은 거 해드려가지고, 네,
네,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집을 낙찰받은 거 이제 6월 말에 낙찰을 받았고, 전세 입자는 9월 말에 받았어요. 9월 말에 받았는데, 좀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구축이라 전세 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뭐 제가 또 욕심을 부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선 시세도 굉장히 저는,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높게 불렀었고, 그 다음에, KB 시세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세를 높게 받으려면 이제 보험이 되는 입주자들 입장에,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이제 보험이 돼야 되는데, 보험이 이제 KB 시세보다 전세가가 높았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좀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전세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9월 말 때 이제 KB 시세가 그만큼 올라줌으로써 제가 전세를 맞출 수 있었고, 뭐 사실 제가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하고 싶었으면 더 인테리어를 해드리거나 혹은 가격을 낮추면은 빨리 맞출 수도 있었지만, 뭐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인테리어 정도 해드리면 된다 생각을 했고, 가격도 요 정도 시세는 제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렸지만 어찌됐든 전세를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세팅까지 3개월이 걸렸었는데, 우선은 제가 요 아파트는 낙찰을 7,630만 원에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벌써 1억 1,5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기대는 별로 안 했었는데 아주 효자 물건이 됐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축 아파트라고 해서 뭐 무조건 기피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선 싸게 받으시면 됩니다. 싸게 받으시면 되고, 제가 요거 받을 때만 해도 시세가 한 8,500, 9,000 그 정도 했던 아파트였는데, 그만큼 싸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제 9,000에만 팔아도 시세 차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더 올라주면 땡큐라고 말씀드렸죠. 더 땡큐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요 현재 시세가 1억 1,500까지 올라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분석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입주 물량 분석. 네.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없다면 이 오래된 아파트도 시세가 상승한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재작년까지인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1년만 보유를 하더라도 제가 일반 과세로 매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일반 과세에 대한 매도도 비규제 지역에 한해서 또 강화가 됐기 때문에 2년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2년을 보유하는 동안 이제 시세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기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반드시 입주 물량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수리 비용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리 비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좀 넘게 드렸고, 그 다음에 도배장판이 요거 평수가 작아서 150만원 이렇게 들었고, 빨래 건조대를 원래 해드릴 생각 없었는데 네, 세입자분이 요청하셔서 네, 쿨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 23만원, 네, 그리고 LED 등은 제가 등 10만원 정도에 사가지고, 그거 다 등이랑 요거 콘센트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들어서 다 교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페인트 벗겨진 부분 페인트랑 그 다음에 뭐 롤러 이런 것들 뭐 재활용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귀찮아서 다 버리고, 한번 쓰고 다 버려요. 네, 그래서 그 페인트 비용 한 5만원 해서 약 한 총 400만원 정도 수리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이제 얼마에 세팅했느냐. 네, 전세는 9천만 원에 세팅을 했고요. 이제 낙찰가가 7,630만 원이었고 전세를 9천만 원에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1,400만 원 정도의 풀피를 세팅을 했는데, 이제 수리 비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약 수리비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다 제외하고도 플러스 피 1,000만 원이 세팅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요게 그 당시에 이제 이 도시 자체에서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어요. 전세 매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세를 9천만 원까지 세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수리비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플러스 P를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아주 운이 좋게 이렇게 플러스 P 세팅을 했고, 네, 전세 세팅만으로도 1,000만 원 플러스 P 세팅을 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현재 시세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약 3,9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시세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전세는 사실 한 3달까지 걸릴지는 잘 몰랐어요. 그거보다 빨리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KB 시세의 기준 이슈 때문에 사실 문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도시에서 제가 거의 제일 저렴하게 전세를 놨기 때문에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그런 보험이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3개월 동안 안에 전세 세팅을 마쳤고, 제 입장에서는 지금 1,000만 원의 또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현금 흐름, 그리고 시세 차익 기준으로도 3,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그 1,000만 원 그 전세 세팅해서 뭐하냐, 어차피 돌려줄 돈인데. 근데 뭐 저는 뭐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이제 이 전세 플러스 P 세팅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아파트라는 게 2년 뒤에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게 요즘에 세팅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서 전세 금액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저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입주 물량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도시의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세 세팅으로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흐름도 발생시키고, 그리고 시세 차익도 더 크게 발생을 시켰다라는 결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구축 아파트라고 나는 절대 투자 안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물론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투자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하신데,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수리할 부분도 많고, 또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를 잘 모르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대응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저같이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시거나 돈이 없는 분들은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 네, 저는 이거라도 합니다. 네, 저는 돈 되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파이팅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 그 구축 아파트 27년 된 아파트 세팅, 그리고 자세한 수리비, 그리고 뭐 세부 내역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네, 더 좋은 컨텐츠들 계속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부탁드리고요.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